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슬기로워지는 그러한 슬기로운 여행 생활. 우세린 작가님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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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로드 야생운전의 공동 저자이자 여행 작가인 우세린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아니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근황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 그 아무래도 여행 작가시니만큼 그 연말도 좀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연말에 개인적으로 이사도 한번 했었고요. 네, 또 가까운 지인을 보내는 좀 슬픈 일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저희 집에 이웃집 반려견이 2주 동안 와 있었어요. 2주 동안이요? 네, 한번 방송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웃집에 영화배우 옛날 오래된 영화배우가 사세요. 코엔 마르코스 씨라고 굿 셰퍼드라는 영화에 나오셨던 이제 영화배우신데 이분이 멕시코 여행 가시면서 2주 동안 반려견을 저희 집에 맡기고 가셔서 네. 아이가 너무 좋아했겠어요. 네, 너무 좋아했죠. 아이는 좋았지만 좀 여행에 있어서는 좀 제약이 생길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래 솔뱅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네. 못 갔어요. 그렇군요. 반려견을 봐주셔야 돼서. 아니 그 이웃분은 자기는 여행 가면서 나의 집을 아주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셨네요. 나중에는 그럼 반대로 그 이웃집에 아이를 맡기고 우리 우세린 작가님이 남편분이랑 두 분이 여행 갔다 오세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말 오랜만에 다들 한 3주, 4주 정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굉장히 다들 좀 목 빠지게 다들 기다리셨거든요. 맞아요. 네네.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여행지 어디일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캘리포니아의 덴마크 마을인 솔뱅입니다. 솔뱅. 이 아저씨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굉장히 친한 지인분이 최근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지인분이. 네, 그래서 뭐더라? 발사믹 식초인가요? 식초랑 그게 올리브유를 사서 왔는데 선물로 아직 못 먹어봤어요. 네, 와, 최근 일이어서. 되게 나이스한 지인분이시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게. 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솔뱅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네, 솔뱅은 산타바바라 카운티 그 해안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한 20분 정도 들어가면 있고요. LA에서 차로 한 2시간 반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솔뱅이 햇살이 잘 드는 곳 혹은 햇빛이 내리쬐는 들판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고요. 그래서 여행가들 사이에서 날이 흐린 날이면 솔뱅으로 가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온화한 햇살이 감싸주는 포근한 마을입니다. 그렇군요. 이 뭐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이 다녀오신 지인분이 거기가 무슨 뭐 덴마크 마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실 어떻게 된 건지 좀 작가님에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캘리포니아에 어떻게 덴마크 마을이 생기게 된 건지. 네. 네, 그렇죠. 여기가 사실 1년에 무려 100만 명 정도가 찾는 성공한 이민자 마을로도 유명한데요. 185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덴마크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10%니까 그 당시에 한 3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이민을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덴마크인들이 이 미국에 정착에 관한 이제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그 처음에 정착한 곳이 미시간이나 미네소타 되게 추운 지역이어서요. 너무 춥다 보니까 한 1911년에 좀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정착한 곳이 바로 솔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솔뱅을 가면 덴마크 마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약간 썰 그런 게 있다면서요? 맞아요.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는 저도 사실 여부는 확인은 못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썰이 있는 게 그 1911년에 이제 덴마크 출신의 아이들이 앵글로색슨 출신의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뭔가 오해가 있어서 이 덴마크 아이들에게만 처벌이 내려졌대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롬폭에 있는 골짜기로 이주를 했고요. 거기서 꽃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다행이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덴마크 분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와서 살게 됐고 거기가 바로 솔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솔뱅으로 가게 되면 작은 덴마크 마을을 우리가 그야말로 만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그들의 전통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덴마크들의. 맞아요. 네. 이제 당시 덴마크 이민자들이 도시가 이제 개발되는 와중에도 전통을 지키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실 덴마크에 가보진 못했지만 솔뱅 곳곳이 정말 덴마크 느낌으로 가득한 곳이고요. 덴마크보다 더 덴마크 같은 곳이라고 불릴 정도고요. 실제로 1939년에는 덴마크 왕세자 부부가 미국에 오면서 이 솔뱅을 들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아니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실제 솔뱅에 이제 덴마크 분들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솔뱅에 거주하시는 덴마크 분들은 영어보다 덴마크어를 더 많이 쓰신다고요.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가 영어보다 한국어. 그러네요. 우리가 또 한인 방송국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어때요? 맞아요. 비슷하고요. 실제로 솔뱅 주민들이나 뭐 레스토랑에서 덴마크어가 되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곳곳에서 벨코멘이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덴마크어로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벨콤맨. 네. 귀엽네요. 벨콤맨 이런 식으로 하네. 네. 발음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벨콤맨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영구 같은데요. 벨콤맨. 너무하는 거 아니야? 벨콤. 약간 장난이고요. 봉수 약간 이런 네, 봉수처럼. 이 덴마크 전통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안에는 또 솔뱅 뮤지엄도 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바로 엘버호이 뮤지엄인데요. 덴마크인들이 솔뱅에 처음 정착했을 당시 그 모습도 남아 있고요. 뭐 전통 공예품이라든지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는 박물관이고요. 솔뱅 중심가에서 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축물 자체가 한 1950년대에 건축이 되었었는데 덴마크의 전형적인 농가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비고 브렌트 에릭센과 그의 부인인 마사모트가 직접 살던 곳이었어요. 실제로 부부가 주택을 박물관 용도로 시에 기증을 했고요. 와, 멋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988년부터 이제 박물관으로 대중에 개방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작가님 여기 혹시 이 뮤지엄 가보셨어요? 네, 당연히 가봤고요. 외관이 사실 박물관보다는 일반 집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전시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그 바이킹 아시죠? 알죠. 그 덴마크 사람들의 조상이 이제 바이킹이라 하잖아요. 네. 이 바이킹이 실제로 사용했던 돌도끼도 있고요. 그 덴마크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주방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뭐 1900년대 유행했던 도자기 인형이나 뭐 덴마크 전통 나무 신발도 전시가 잘 돼 있습니다. 진짜 가보시면요, 덴마크가 어떤 나라구나 하고 여길 통해서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고요. 이 박물관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또 솔뱅에서 가장 유명한 것, 뭐 사실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풍차였는데. 맞아요. 그게 뭔가 약간 랜드마크.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풍차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가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어떨까요, 작가님? 맞아요. 저도 네덜란드가 이제 풍차로 이미지가 연상이 됐었는데 솔뱅에 갔더니 풍차가 4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관광객들이 그 랜드마크라서 이 풍차 앞에서 인증샷을 꼭 남길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풍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 유럽에 풍차가 처음 보급된 게 11세기고요. 대중화된 게 15세기입니다. 주로 독일의 북부 지방이나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지방이 그 지역들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차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국토의 5분의 1이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 오히려 풍차가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용 때문에.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덜란드는 그러면은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을 퍼내는 생존 목적이었던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는 물을 퍼내는 게 더 큰 목적이어서 실제로 바람을 이용하는 데는 오히려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덴마크와 독일이 바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 수 위고요. 네. 현재 풍력 발전 세계 시장의 1위와 2위는 덴마크와 독일입니다. 그렇군요. 와, 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솔뱅의 마을 분위기가 되게 궁금해요. 제 주변 분은 지인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연말에 갔다 왔는데 크리스마스 막 분위기 너무 좋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마을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작가님.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진짜 솔뱅에 가시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딱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 유명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크리스마스 때 꼭 솔뱅에 가야지 했었다가 이번에 못 갔어요. 강아지 때문에. 반려견 때문에. 가보시면 이제 주요 건물들은 코펜하겐 드라이브 길에 몰려
모여 있고요. 솔뱅의 거리가 그 덴마크 전통 건축 양식과 특징을 살려서 조성이 됐는데 그 새하얀 건축물과 나무 지붕, 낮은 건물 등이 특징이고요. 건물 하나하나가 정말 다 너무 예뻐서 정말 동화 속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가시면 더 동화같이 아름다운 기분을 드실 수 있고요. 또 덴마크나 북유럽풍 아이템 파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아서 그거 구경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이 가게들 또 우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 사더라도 들어가서 일단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기 아이쇼핑 사랑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떤 가게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특히 덴마크 전통 신발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네. 그 덴마크 전통 신발이 나막신이거든요. 나막신, 네. 한국이라고. 나막신이요? 네, 나막신이에요. 그 앞쪽에는 이렇게 막혀 있고 뒤쪽에는 좀 뚫려 있는 형태의 나막신인데 가셔서 직접 신어볼 수도 있고요. 그 신발 모양의 자그마한 열쇠고리나 냉장고 자석 같은 기념품 구입도 가능하고요. 또 시계 상점도 많고 북유럽식 보석 상점도 많기 때문에 이제 구경하실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또 아까 크리스마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가 크리스마스 아이템만 모아서 파는 가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막 오너먼트 이런 거 막 팔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솔뱅은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에 항상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아닐 때 가면요. 가격이 더 싸고요. 한 20-30%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걸 미리 꼭 사야 할까 싶은데요. 가면 정말 너무 예뻐서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그럼 지금쯤 가면은 적기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그 솔뱅에 정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동상이 또 있다고요. 네, 맞아요. 빨간 구두, 눈의 여왕,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벌거숭이 임금님, 미운오리 정말 수많은 동화를 쓴 안데르센이 덴마크 출신인데요. 그 솔뱅 마을 중앙에 있는 솔뱅 파크에 가시면 이 안데르센 동상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덴마크인들이 정말 안데르센에 대해서 자부심이 정말 강하대요. 그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이 동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데르센 동화에 등장했던 인어공주 분수도 혹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인어공주 분수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인어공주 분수는요,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에 가시면 그 크게 있는데 그 분수의 축소판이 여기에 있어요. 솔뱅이 있고 모양은 정말 똑같고 사이즈만 절반 사이즈라고 합니다. 절반 사이즈. 네. 근데 안데르센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안데르센 동화를 안 읽고 자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안데르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어떤 공간, 뭐 특별한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맞아요. 솔뱅 공원 바로 인근에 안데르센 뮤지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여기 사실 근데 갔을 때 그렇게 크진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시면 있을 건 다 있습니다. 2층 건물이고요. 1층은 북로프트라는 서점이에요. 여기 가셔서 안데르센 동화책을 직접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또 커피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커피 한잔 하면서 안데르센 동화 함께 쉬어가기 좋은 곳이고요. 좋네요. 2층은 안데르센 동화들과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안데르센에 관한 짧은 설명도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온 안데르센 동화책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재밌겠다. 여기 가서 이걸 읽으면. 그러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입장료가 막 있나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무료. 더 좋아요. 더 좋아. 더 좋네요. 가족들과 함께 가기에. 아니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사실은 초반부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처음부터 여기서 뭐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뭐야? 물어보고 싶었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우리 또 우리 여행 가면 또 먹으러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 덴마크 마을인 솔뱅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게 몇 가지 좀 추천해 주실 게 좀 있으시다면서요. 맞아요. 덴마크는 정말 먹어볼 게 정말 많은데 이 덴마크 마을인 솔뱅에 가시면요. 덴마크식 팬케이크인 에블레스 키버를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덴마크식 팬케이크 에블레스 키버? 알 것 같아요. 혹시 조그만 거예요. 조그맣게. 맞아요.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름이 조금 외워야겠나요? 에블레스키버. 에블레스키버. 네. 어렵네요. 에블레스키버. 이렇게 에블레스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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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근데 이게 파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 파는 곳으로 유명한 식당이 솔뱅 레스토랑인데요. 사실 여기가 영화 사이드웨이에 등장해서 이미 굉장히 잘 알려진 식당이에요. 기가 막혔네요. 네, 솔뱅공원 인근에 있고요. 진짜 정말 이 에블레스 키버를 먹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고 갈 때마다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좀 가셔야 줄을 덜 서실 수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 시간에 가야지. 네. 먹어보셨어요? 전 에블레스 키버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너무 드셔보셨어요 혹시? 네, 진짜 저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미국식 팬케이크도 물론 맛있지만 네. 이게 더 좋았던 게 미국식 팬케이크는 뭔가 먹으면서도 너무 많아서 내가 막 너무 크고 약간 뭐라고 할까 내가 좀 살찌는 느낌이 든다면 네. 이거는 약간 더 약간 조금하면서 감질맛 나면서 더 좀 그리고 맛 자체도 얘가 더 담백했던 것 같아요. 미국식은 같이 뿌리는 메이플 시럽 그런 네네네. 맛에 먹는 거라면 얘는 훨씬 그런 게 아니라 좀 맞아요. 그죠? 저는 되게 좋아요. 근데 LA 인근에는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궁금하네요. 먹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에블레스 키버는 덴마크 전통 음식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전통 음식인데요. 덴마크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먹는 음식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의 터키 막 이런 거. 네네. 약간 그런 거고요. 바이킹이 대서양을 누비던 시절에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던 음식이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호두 과자나 타코야키랑 비슷한 질감이거든요. 그런 팬케이크고 실제로 빵 구울 때도 그 꼬챙이나 포크 같은 걸로 둥글게 모양을 만들면서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그 집집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르대요. 전통 음식이지만 그래서 이 솔뱅 레스토랑에 가면 사실 안에 뭘 많이 넣진 않는데요. 다른 집에서 만들 때는 빵 안에 과일이나 잼을 집어넣고 굽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이걸 그냥 먹는 것보다는 그 솔뱅 레스토랑에 가면 라즈베리 잼이랑 아이스크림을 콤보로 먹는 조합이 있거든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라즈베리 잼,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이 에블레스 키버 이렇게 콤보예요. 네, 이 세 가지가 콤보예요. 우와. 근데 빵은 따뜻한데 아이스크림이 차갑고 그러니까. 잼이 달달해서 진짜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막 브라우니 따뜻한 것에도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너무 맛있죠. 얼른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빨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블레스 키버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왜 빵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막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데니쉬 페스트리도 되게 유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데니쉬 페스트리 이게 덴마크 빵 뭐 이렇게 유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데니쉬 페스트리 빵을 파는 그런 베이커리도 혹시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데니쉬라는 이름 자체가 덴마크를 맞아요. 아시는 그대로 맞는데요. 그래서 데니쉬 페스트리가 이제 덴마크의 페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고 유명한 빵집이 사실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데니쉬 밀 베이커리입니다. 데니쉬 밀 베이커리. 네. 또 가게 이름 외워야 돼요. 그러네요. 외워서. 정말 이 빵집은 솔뱅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발걸음을 멈추는 곳이라고 하고요. 유명한 만큼 줄도 길고요. 그 가게 앞에 보면 야외 테이블이 있어서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면서 빵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솔뱅의 빵집 중에서 여기가 제일 인기가 많군요. 맞아요. 제일 여기가 줄 긴 인기가 데를 찾아가면 되겠네요. 줄 길면 맛있는 집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약간 쿠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덴마크식 버터 쿠키? 그런 거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덴마크의 버터 쿠키도 유명한데요. 그 솔뱅 베이커리라는 곳에 가시면 버터 쿠키 맛볼 수 있고요. 이 버터 쿠키 안에 코코넛이나 초콜릿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시나몬이나 아몬드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버터 쿠키도 맛있지만 이 빵집마다 인테리어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빵순이 빵돌이들이 솔뱅을 간다면 진짜 베이커리 투어를 해야 할 정도로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빵돌입니다. 그래서 맞아. 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세 군데를 외워야 되고 솔뱅 레스토랑, 솔뱅 베이커리, 데니쉬 밀 베이커리 세 군데는 외워서 꼭 가야겠어요. 꼭 가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빵집이 풍기는 그 느낌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빵도 좋아하지만 맞아. 거기 가면서 이제 갑자기 우리 먹을 거 얘기하니까 막 텐션이 막 올라갔는데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덴마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빵도 유명하고 그 소세지도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소세지. 혹시 소세지도 맛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맞아요. 덴마크식 소세지가 또 따로 있어요. 코펜하겐 소세지가 코펜하겐 소세지. 유명한데 이 가게 이름도 코펜하겐 소세지 가든이라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사실 유럽이 맥주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2가지 유럽 맥주를 먹을 수 있고 동시에 그 코펜하겐 소세지인 메디스터 폴스라는 이름을 가진 소세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소세지는요. 진짜
소세지가 조금 다른 데랑 좀 다른 게 다진 돼지고기랑 이제 양파로 만든 소세지인데 짭짤하고 향긋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선가 먹어본 듯 안 먹어본 그런 맛이고요. 여기 레스토랑에서 좀 직접 만든 특제 소스도 얹어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특이한 게 그 덴마크에서는 이 전통 소세지를 감자나 절인 양배추나 절인 무와 함께 즐기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그 독일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독일식 맥주집에 가도 맞아요. 양배추 절인 맞아요. 맛이잖아요. 맛있겠다. 근데 어때요? 그 소시지 맛있었어요? 소시지 너무 맛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일 맥주집에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유럽이니까. 네, 또 두 나라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럼 영향이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그 덴마크식 팬케이크 먹고 버터 쿠키랑 그 빵 좀 이렇게 좀 그 후식으로 먹고 코로 일단 한번 먹고 그런 그 다음에 버터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바로 먹기에는 양심이 찔리니까 솔뱅을 한 3바퀴 걷는 거예요. 3바퀴 걷고 그 다음에 저녁을 이 덴마크 소세지 코펜하겐 소세지를 먹고 LA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계획인데 네. 사실 우리가 걸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또 걸리는지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어느 정도 솔뱅을 둘러보는데 시간이 걸려요? 사실 이제 뭐 운동을 더 하신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마을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제 기념품 샵이나 가게들만 돌아다닌다면요 2시간 정도면 사실 충분히 다 돌아볼 수 있는 크기고요. 너무 딱 좋네요. 그러니까 딱 좋아요. 그 마을 입구에 관광 안내소에 가시면 그 안내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셔도 걸어서 다녀도 좋고요. 그 자전거나 마차 등을 이용한 투어 프로그램도 있어서요. 참여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 예전에 진짜 옛날에 솔뱅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저 마차를 보고서 되게 타보고 싶다. 진짜 마차예요. 되게 그거 혹시 원하면은 돈을 페이하고 탈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 안 했어요. 4불 5불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에 갔던 기억이지만 다음번에 가보면 한번 이걸 타봐야겠네요. 아니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딱 2시간 정도면은 다 볼 수 있는 코스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 근처의 다른 지역이랑 묶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가시는 분도 제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산타바바라랑 묶던지 아니면 그 근방에 와이너리 있는데 거기 어디죠? 산타 이네즈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이랑 엮어서 이렇게 숙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그러면은 솔뱅에서 하룻밤 묵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떤 걸 또 하면 좋을까요? 네, 솔뱅에서 만약에 1박을 한다면요. 이제 저녁에 와인 가게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야외 극장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아까 전에 와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드리자면 그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와 토양 덕분에 포도가 잘 자라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들이 대부분 뭐 북부에 있는 나파밸리나 소노마 아니면 중부 해안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파소 로블레스도 이 중부 해안가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고요. 솔뱅 인근에 있는 산타 이네즈라는 도시에 가시면 여기도 포도 농장이랑 와이너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솔뱅에 있는 와이너리에 있는 대부분의 와인들은 이 산타 이네즈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로 빚은 와인이라고 합니다. 와,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뭐 베이커리부터 시작해서 소세지, 와인.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린 아이나 진짜 우리 어르신들 다 좋아하는 아이인데 지금 카톡이 진짜 솔뱅이어서 그런지 카톡이 뭐 예를 들어 솔뱅에선 와인 테이스팅이랑 타조 농장을 꼭 가셔야 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타조요? 네, 그렇대요. 그리고 솔뱅에서 파머스 마켓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맞아요. 오후에 열리는 파머스 마켓이 유명하고요. 아까 타조 농장도 저희 아이 데려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타조 농장? 네, 타조 농장이 크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요번에는 제가 스킵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바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분이 역시 바로 대단합니다. 아까 1박 하면 뭐 해야 되나 했잖아요. 솔뱅에 카지노도 있다고. 카지노까지 있어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이렇게 역시 정보가 속속들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솔뱅에는 정말 볼거리, 뭐 즐길거리가 많은데 근데 올드 미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올드 미션 산타 이네즈라고 있는데요. 그 스페인 제사장들이 캘리포니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수도원을 지었어요. 이 수도원을 지어서 뭐 교육기관을 이용하기도 했고 뭐 지역에 있는 원주민 부족들에게
이제 지낼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수도원 중에 21개의 수도원이 지어졌었는데 19번째 수도원입니다. 1804년에 설립이 됐고요. 1999년에 국가 역사 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 지진 때문에 이 수도원이 좀 무너진 적이 있다면서요? 네, 1812년에 산타바바라 대지진 때요 한번 무너졌었는데요. 바로 5년 뒤에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하고요. 다행이네요. 대신에 복원할 때는 벽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벽 두께가 무려 1.5m에서 1.8m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두께가요? 네, 두께가 너무 두껍대요.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작가님은 여행 작가님이시지만 그 온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 근방에도 인근에도 자연 온천이 혹시 있을까요? 네, 솔뱅에서 차로 20분쯤 해안가로 가면요. 가비오타 주립공원이 있는데요. 이 주립공원 안에 소속된 가비오타 자연온천이 있습니다. LA에서 출발하면 차로는 한 2시간 거리고요. 그래서 저와 황상호 작가는 이 산타바바라 가비오타 자연온천 솔뱅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여행을 하는 편이에요. 오, 가비오타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좀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이 가비오타는 원주민인 추마시족이 살던 곳인데요. 1769년에 스페인 원정대 군인이 인근에 와서요. 갈매기를 사냥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들이 이 지역을 가비오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가비오타가 스페인어로 갈매기라는 뜻입니다. 갈매기. 아니 그러면은 여기 혹시 솔뱅 가는 김에 한번 들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찾는 건 어렵지 않고요. 구글 지도에서 가비오타 피크 트레일 헤드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온천에 가려면 1시간 산행을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트레일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산을 오르다 보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요. 갑자기 정말 코를 자극하는 유황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 냄새가 나면 바로 그곳이 가비오타 온천입니다. 거기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여기는 진짜 유황 냄새가 진한 그런 온천이고요. 온천 한가운데 큰 야자수 팜트리가 하나가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팜트리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나무 그늘 아래가 명당입니다. 그 아래에는 콘크리트 벽돌로 축조한 탕이 있는데요. 색깔이 약간 우유빛이에요. 이 원수가 우유빛인 이유가 유화 현상 때문에 우유빛이라고 하고요. 수온은 화씨 96.8도로 미지근한 편이고 탕에는 한 8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여기가 진짜 산행은 1시간 한 뒤에 즐길 수 있는 온천이라서 만족도가 더 큽니다. 아니, 유황 온천이다 하셨는데 그럼 머드팩 우리가 또 좋아하는 머드팩 그렇죠. 피부 또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혹시? 네, 당연히 가능해요. 여기 온천 바닥이 진흙이라서 천연 머드팩으로 정말 가득한 곳이죠. 네네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진짜 일주일에 4-5번씩 여기 오셔가지고 온천이랑 머드를 즐긴대요. 실제로 가시면 진짜 관광객보다 주민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주민분들이 여기 머드팩 바르고 있는 걸 제가 3번 정도 봤어요. 주민분들이 찾는 곳이라면 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또 온천을 즐기고 나면 또 가볼 만한 곳도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온천이 아까 가비오타 주립공원에 소속돼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산타바바라나 솔뱅까지는 알지만 이 가비오타 주립공원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비오타 주립공원에 가보시면 정말 절경이고요. 여기가 또 도미가 많이 잡히는 곳이라서 낚시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해변을 끼고 하이킹을 할 수 있는 트레일도 많아서 하이킹 즐기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가비오타 주립공원 인근에 되게 좀 유명한 터널이 하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유명한 터널이 하나가 해안가를 끼고 가는 하이웨이를 지나는 길에 있는데요. 가비오타 협곡 터널입니다. 보통 대부분 가비오타 패스나 가비오타 터널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원주민들이 지나던 길을 이제 나중에 미국이 완공한 건데요. 터널의 높이가 600m고 깊이는 130m고요. 근데 이게 깊고 좁은 협곡 아래에 만들어져서요.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그 토사와 암석이 터널을 막는다고 하기 때문에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터널이 영화에도 출연했다는데 무슨 영화예요? 영화에도 나왔어요. 네, 영화에도 나와서 좀 유명해졌는데요. 네.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영화 졸업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을 해요. 짧게 이 영화 얘기를 하자면 20대 청년이 부모님 뜻을 어기고요. 그 유명한 장면 아시죠? 결혼식장에서 사랑하는 여인 손잡고 뛰쳐나가는
장면. 그 네. 영화거든요. 그 장면은 그 유명한 장면이. 그래서 이제 그 여인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이 가비오타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으로 이제 마지막에 끝나요. 그러면서 남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실제로 이 터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만 할 수 있고 남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남쪽으로 가는 길에는 이 터널이 없어요. 어머. 이 길이 아닌가비요? 이러면서 또 반대로 갔겠네요. 네. 아니 뭐 그렇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감독이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청년 세대의 저항과 반문화를 이제 상징하는 메타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깊은 뜻이. 그러니까 와 대단. 아니 그렇군요. 근데 이 터널이 영화에 등장해서 그럼 유명해진 거죠. 맞아요. 영화에 나와서. 맞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이 일대에 살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 가비오타 인근이 전망이 정말 좋아서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와서 고요하게 즐기는 곳으로 유명한데 이걸 또 알아내신 싱어송라이터 가 한 분이 계세요. 클라이드 잭슨 브라운 씨라고 Take It Easy라는 노래도 정말 유명하신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분이 이곳에서 농장을 일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와 너무 진짜 아니 솔뱅 진짜 꼭 아까 먹을 음식 때문에도 그렇지만 진짜 조만간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거리고 즐길 거리가 너무나도 많네요. 맞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혹시 작가님 후쿠시마 오염수 그 캠페인 걷기 운동 더 안 하시냐고. 저희가 LA 카운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코웨이라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노조 설립하려는 문제가 한번 생기면서 이제 황상우 작가와 제가 거기를 돕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체력적인 한계로 양쪽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하는 걸로 됐습니다. 주말마다 너무 충분히 이미 걸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여행지 소개해 주셨고요. 혹시 다음번에 어떤 여행지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몬테시스토 여행 소식과 함께 돌아올 예정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솔뱅과 가비오타 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책 오프로드 야생 온천에도 많이 소개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책 구입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작은 덴마크 마을이 있다고 하니까 언제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솔뱅에 대해서 오늘 우세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